85회의 문을 연 건 YL그룹의 운명을 건 투자 계약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난 인물은 바로 죽은 김도희의 엄마 정윤이었습니다. 그녀가 당당히 새로운 투자사의 대표로 모습을 드러내자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버렸죠. 이 모든 판이 사실은 강재인과 윤비서가 함께 설계한 함정이었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장면에서 짜릿한 전율을 느끼셨을 겁니다. 계약식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병렬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바로 노숙자 사기 사건. 한때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한 여인이 정호성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전 재산을 날리는 모습이 그려졌죠. 여기서 드라마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돈 앞에서 눈이 멀면 결국 파국만 남는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곧 다가올 황기찬, 강세리의 파멸과 교차되며 극적 긴장감을 배가시켰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황기찬은 모든 걸 잃고 궁지에 몰렸습니다. 믿었던 투자사는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신뢰했던 윤비서는 사직서를 내던지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강미라는 그의 뒷돈 비리까지 폭로하면서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죠. 사면 초가에 몰린 황기찬은 이제 집착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사랑했던 강재인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린 강세리를 향한 증오가 교차하는 장면은 한때 승자였던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강세리의 마지막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세리는 홍 사장을 불러냈습니다. 낡은 주차장 구석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퇴근하는 강재인을 처리해. 절대 그냥 보내선 안 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홍만수는 그 명령을 듣고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강재인과 얽히는 일이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강세리의 소나기에 들어간 그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는 낮게 대답하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회사 건물을 빠져나오던 강재인 함은정은 낯선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주차장 불빛은 희미했고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어쩐지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지? 기분이 이상해.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나타난 홍만수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 소리도 지르지 마. 거친 소나기가 그녀의 팔목을 잡아 끌었고 강재인은 몸부림쳤습니다.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나 상대는 워낙 힘이 셌습니다. 강재인의 발 뒤꿈치가 바닥을 긁으며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려는 순간 B-100 차량의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김도윤 서준영의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도윤은 회사 근처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귀에 익은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경보가 터지자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강재인을 보고 단숨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재인 씨. 홍만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젠장, 이 자식이 왜 여기 있어? 주먹이 날아왔지만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재인을 뒤로 밀어내며 홍만수와 맞섰습니다.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뒤엉키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도윤의 주먹이 홍만수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고 그는 휘청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재인은 그제야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 섰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도윤은 숨을 고르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만수는 피식 웃으며 입술을 닫더니 낯선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경찰에 넘기든 말든 상관없어. 하지만 하나만 알아둬. 황 회장 부부 그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진짜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은 놀란 눈으로 도윤과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죠? 홍만수는 피식 웃으며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하나면 그 부부가 쌓아온 모든 명성과 권력이 단숨에 무너져. 황은호가 유괴 사건이 일어나던 바로 그날 뭘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지. USB를 꽂자 화면에 낯선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비밀스러운 모텔방. 그리고 그 안에서 황은호가 낯선 여자와 나누던 불륜의 흔적. 날짜는 선명했습니다.
바로 유괴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며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황 회장은 그날 아이를 구할 위치조차 없었던 거잖아. 그는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야. 홍만수는 만족스럽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그래. 진짜 괴물은 따로 있지. 넌 이제 알게 된 거야.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강세리의 명령으로 시작된 함정은 오히려 황 회장 부부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재인은 숨을 고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뀌겠네요. 재인을 납치해 마지막 반격을 노리지만 김도윤이 뛰어들며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가 아들 은호의 납치를 사주했다는 음성이 그대로 녹음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욕망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짓밟던 그녀가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파멸하는 모습. 이보다 더 강렬한 권선징악의 메시지는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홍만수 체포 장면이죠. 그동안 황기찬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뒷일을 처리하던 홍만수가 마침내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뉴스 속보로 YL그룹 비리 연루된 브로커 홍만수 긴급 체포가 흘러나오고 법정에서 그는 모든 걸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짓 아닙니다. 다 황기찬 회장이 시킨 겁니다. 홍만수의 증언은 법정을 뒤흔들었고 순식간에 황기찬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홍만수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의 사건, 세리 씨의 비자금 조성, 투자 사기까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황기찬 회장이 저를 불러 직접 지시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은 술렁였고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윤비서의 녹취록. 황기찬이 홍만수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황기찬은 당황하며 부정했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그의 민낯은 그동안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감춰온 가면을 찢어버렸습니다. 방청석의 강재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황기찬을 바라봤고 김도윤은 그녀 옆에서 끝까지 지켜줍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오랜 세월 쌓인 한과 눈물이 마침내 정의로 보상받는 순간 같았습니다. 8. 사랑의 고백, 새로운 시작.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드라마는 마지막으로 한 줄기 빛을 보여줍니다. 김도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재인을 구하며 마침내 진심 어린 고백을 전합니다. 재인 씨, 이젠 그만 아파도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 고백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그동안 이어온 복수의 긴 터널 끝에서 맞이한 새로운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9. 마지막 시선, 황기찬의 눈빛. 하지만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한 사람, 바로 황기찬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수와 분노로 불타올랐죠. 그 시선은 앞으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 이것으로 끝일까? 하는 여운을 남긴 채 드라마는 장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여왕의 집 85회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배신, 음모,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파국과 그 끝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죠. 그리고 제가 상상으로 덧붙인 홍만수의 법정 폭로 장면은 드라마의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죄도 영원히 감춰지지 못한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드러나고 악은 무너진다는 것, 그게 바로 여왕의 집이 끝까지 지켜낸 핵심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제작진이 홍만수 법정 증언 장면까지 넣었다면 마지막이 훨씬 더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드라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